힘을 모았던 신라가 확 낚아채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토착민들이 지배층을 형성해요. 토착민 세력이 강한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건국 보세요. 낙동강 지역의 지난 12개 국가 중 경주 지방의 사로구에서 발전한 신라는 자, 성은 박씨요, 이름은 혁거세. 혁거세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이외에 동해안에서 새로운 석시집단이 들어와요. 그리고 자, 김씨 집단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김씨는 어디서 왔을까? 불가사의 여러분. 최근 들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게 몇 년 전에 KBS 역사 스페셜에서 이걸 여러분 연이어서 2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그거 다루고 나서 KBS 여러분 그 역사 스페셜 홈페이지에 여러분 이 경주 김씨 분들이 어찌나 반발했는지 어쨌든 자, 그 이유를 얘기할까요? 자, 그럼 86페이지 가보세요. 86페이지 앞에 84페이지. 자, 이 여러분 거기 토기 보이시죠? 기마인물 토기. 자, 말 타고 있는 사람의 자, 모습. 이게 흙으로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는 진짜 잘 만든 거죠, 여러분. 토기 기술의 실현 아주 발전인데 어쨌든 거기 말 보세요. 그 말. 이런 말에 이렇게 뿌리 나 있죠, 여러분. 도대체 이거 뭐냐 이거죠. 이거는 말에서 진짜 나온 뿌리가 아니라 이건 뭐냐면 말의 털들을 모아서 꾸며준 거예요. 이렇게 상투를 이렇게 우리가 머리 찍어서 이렇게 상투 만든 거예요. 상투. 그래서 상투를 만든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이 흉노족들의 풍습이 여러분. 그다음에 다시 옆에 자, 그 엉덩이 부분에 여러분 밥솥 있죠, 밥솥. 흉노족들은 유목민족. 그래서 이렇게 다닐 때 밥솥을 갖고 다니거든요. 이게 그 당시 흉노족의 모습입니다. 뭡니까? 우리 지금 흉노족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가 김씨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경주 김씨가 우리가 지금 흉노족이냐 이러면서 자, 종친 쪽에서 반발해서 여러분 어쨌든 좀 그랬었죠. 어쨌든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아직은 언급이 안 됐지만 왜냐면 역사는 승자가 쓰다 보니까 왜곡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특히 이런 흉노족과 관련된 분명히 그 연관이 있을 거예요. 이게 나중에 문화사에서는 꼼꼼하게 해둘 수 없지만 고구려 신라의 천마총에 천마도가 있거든요. 이 천마도 놓고도 이거 작년에 여러분 이것도 또 역사 스페셜 다룬 거잖아요. 천마도에 그 천마가 이렇게 그 말에 여러분 이렇게 뿔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에 뿔이 없다, 뿔이 있을 수 없다. 이거는 기린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린이라고 했던 사람도 있죠. 근데 우리가 작년에 또 여러분 그 KBS에서 다시 또 이 흉노족 그쪽에 또 가서 자, 그 몽골이라든가 북방 유목민족들의 풍습을 보니 그들이 여러분 말에다가 이렇게 자꾸 상투를 틀어주는 거야. 이게 바로 말이죠, 말. 그래서 절대 이거는 자, 기린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게 이제 결정됐는데 어쨌든 뭔가 흉노족하고 관련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세요. 자, 93페이지. 초기신라. 자, 성립 배경 지금 그 얘기였고요. 자, 2번 보세요. 어쨌든 박격것에 의해서 건국됐다. 이후 동해안에서 들어온 석탈의 집단을 거쳐서 자, 박씨, 석씨, 김씨 세 성이 교대로 이사금을 뽑았다. 그러다가 좀 이따 육부족 연맹체로 발전된다. 다시 2번 보세요. 왕이 세서. 그러다 언제 왕위가 세습된다? 4세기 내무랑 때. 자, 4세기 내무랑 때 박씨, 석씨, 김씨 중에 김씨 집안에서 왕이 세습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왕의 칭호도 대수장. 여러분 한자 보세요. 클대자, 머리 숫자, 길장자. 이거 거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물리적 거두가 아니라 이거는 보스란 뜻이에요. 보스. 즉 정치적 지배자. 짱이란 뜻이죠. 즉 중앙 집권 국가를 갖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신라의 이사금 단계는 왕을 자, 선출하는 단계고 마립간부터는 세습 단계로 갔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뒤로 가세요. 자, 그러면서 다시 동그라미에서 한번 외국 역태. 신라 해안에 출몰한 외 세력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군대가 왜구를 격퇴 중독지 있더라.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야. 가야는 이제 여기서 끝나는데 자, 여기 지도 좀 보세요, 여러분. 자, 지도에서 지도를 보니 여러분 거기에 이렇게 자, 여기 과거에 자, 변환이 여러분 지금 이제 가야가 되는데 가야의 불행의 숫자는 6이라고 있었죠. 6이라고. 근데 자는 6가야 다 올 거 없고요. 그중에 2가야 갖고 울겨 먹을 겁니다. 자, 지도에다 체크하세요, 여러분. 여기 김해. 자, 김해의 금강가야. 그러면 항상 김해 금강가야. 아시겠습니까? 한자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자, 여기 고령의 대가야. 어쨌든
자, 이제 이렇게 체크합시다. 이쪽 김해의 금강가야에서 고령의 대가로 화살표를 과감하게 확 그세요.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느 김해의 금강가하고 고령의 대가 중에 어디가 무역이 발달됐을 것 같아요? 어디가? 바다 쪽이겠죠, 여러분, 여기. 그죠? 여기가 무역이 발달된 지역입니다. 자, 이제 볼까요, 규제? 자, 성립 배경 보세요. 일단 변환이 가야가 됐다.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전기가연맹. 자, 연맹의 맹주인 금강가야는 김술에 의해서 건국되었는데요. 그 세력 범위는 낙동강 유역 일대 펼쳤다. 자, 3세경에 이들 사이의 통합이 한 단계 발전하면서 김해의 금강가야가 중시돼서 연맹왕국을 형성합니다. 이를 전기가야연맹이라 부르는데요. 자, 금강가야가 육가의 주도권을 잡게 된 것은 풍부한 철 생산지, 변홍사 발달, 해상교통을 통한 대무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쇠퇴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자, 3번 보세요. 전기가연맹 쇠퇴, 즉 금강가야 쇠퇴. 4세기 초부터 백제와 신라의 팽창에 밀려 전기가야연맹은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 신라를 도와주러 온 고구려군의 공격, 즉 광개토대왕 부대가 여러분, 자, 신라에 들어온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이 왜구가 이쪽 가야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그러면 광개토대왕이 일로 달려가서 초토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심지가를 완전히 자, 다 붙어서 이제 여러분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2번 보세요. 자, 동그라미 1번 후기 가연맹의 기억 대가야. 5세기 이후 가야는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는 어디로 간다? 고령 지방의 대가야로 중심지가 바뀌는 거예요. 그건 또 어떻게 하느냐? 5세기에 만든 큰 고분들이 자, 이러면 저 고령 지역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 고분이라는 얘기는 지배자겠죠. 지배자의 고분이 5세기 후에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중심지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니은 보세요. 정치적 관계. 무조건 그냥 곧이 가야는 중앙 집권 국가를 가지 못했다. 연맹 왕국에서 머물렀다. 자, 그러면 가야 멸망. 여러분 6가야는요. 백제와 신라에게 분할되는데 자, 그중에 기억 금강가야 보세요. 금강가야. 금강가야는 그냥 곧이 신라 법흥왕 때 정복됩니다. 다시 니은 대가야 보세요. 자, 이제 대가연맹은 6세기 초에 신라와 결혼 동맹을 맺어서 국제적 고립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이후에 신라와 백제의 다툼 속에서 후기 가야연맹이 여러분 쇠퇴되고요. 가야의 남부 지역은 백제와 신라에서 분할 점령돼요. 결국 대가야가 신라 진흥왕에게 병합되면서 가야연맹은 완전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가야는 정치는 중앙 집권 국가를 가지 못한 나라였지만 경제 사회는 상당히 꼽힌 나라. 자, 뭐의 생산지? 철. 그래서 기업, 철의 생산. 또한 농경이 발달된 곳이었죠. 변홍사의 발달. 그 다음에 2번 중개무역. 한사군 또는 한군현이나 동해안의 예라는 나라. 자, 1번 외화, 교역함으로써 해상의 중개무역을 했던 나라죠. 이게 바로 금강가야 시절이잖아요. 이러한 경제 발달은 어디서 나오냐면 토기와 수공업에서. 그래서 거기 토기와 수공업도 무지 발달된 나라입니다. 자, 이제 결론 볼게요. 2번 문화. 위적으로 눌러보세요, 여러분. 경상도권이 여러분 고령, 부산, 함안, 창녕 여기에 큰 고분 안에 여러분 가야 자 유적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유물에 금동관, 금으로 만든 관, 철제 농기구, 갑옷, 토기, 환도장도 같은 칼들이 발굴됩니다. 자, 거기 세 번째 보세요. 특히 가야 토기가 일본 지역에 전해져 스에키 토기에 직접적 영향을 줘요, 여러분. 그래서 신라 문화 발전에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자, 일본에도 영향을 줬고 신라에도 영향을 줬고 특히 그 사람이 김유신하고 우르기 여러분. 밑에 그냥 우륵 한번 보세요. 우륵은 가야인 우륵은 검은거 만든 사람. 가야에서. 그리고 나중에 신라 문화 발전에 큰 공을 입혔다. 여러분, 중국이 2002년부터 2006년 중국이 여러분 자 만주 지역의 역사는 다 중국사다라고 하면서 걔네가 조작한 역사곡이 동북공조 프로젝트죠. 이 동북공조 프로젝트가 여러분 2006년 끝나고 2007년부터 현실화돼서 자 현재 중국 교과서에는요 2006년까지는 우리나라에 상국할 때 고구려 백제 신라였지만 2007년부터 여러분 고구려 빠집니다. 백제 신라 가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상국이란 말을 쓰지 말고요. 이게 김부식이 쓴 말이거든요. 사곡이란 말을 써줘야 되는 거죠. 최소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까지
우리 민족사를 이 시기의 민족사 다 같이 얘기해야 되는데 김부식의 삼국사가 오로지 삼국만 얘기하다 보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역사가 좁혀질 수밖에 없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얘기됐고요. 여러분 거기 이제 본격적으로 98페이지에 자 고대의 정치적 발전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자 요 얘기는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쉬는 시간에 그냥 여러분 멀쩡하게 있지 마시고 114페이지 도표를 다시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여러분 잠깐 쉬었다 갑시다.